다음 주에 제가 빠지고 돌아오기 26일 날 대회를 때문에 오늘부터는 토요일날은 그 발표할 사람 위주로 그쭉 15분 한 사람 앞에 15분씩 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아이디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못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이 그 다리가 그 Q1 저널에 업세트가 됐어요. 오, congratulations. 와우. 그 우리가 이제 그 학술지 등급이 있는데 Q1, Q2, Q1부터 해서 Q4까지 있어요. Q1에 그 업세트가 됐으니까 아주 좋은 부분을 실린 거죠. 예. 자 여기 그 오늘 발표할 사람들 순서대로 딱 적고 바로 시작합시다. 15분씩. 15분. 뭐 아무도 안 나옵니까? 뭐? 매를 먼저 하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막대기 누르면 됩니다. 막대기 로딩하는데 양이 많아서. 네, 컴퓨터학과 석사 상학기차 기술 발표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홍보 조직의 역량이 홍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바꿨는데 선행연구 논문을 조사하다 보니까 홍보 역량과 뭐 홍보 성과 이런 타이틀은 잘 없고 PR 조직 간의 이제 성과 이런 용어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PR 조직 역량이 PR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주 제목을 정했고 내부 조직 문화의 조절 효과 검증이라는 두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본 연구는 이렇게 여러분 파워포인트 작성할 때 저렇게 서술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네. 뭐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저걸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네. 그 뭐라 그래요 그 끝에 서술형으로 안 끝나고 이렇게 딱 끝나는 그런 확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PR 조직의 역량이 PR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특히 기업과는 차별화되는 지자체 내부 조직 문화가 이러한 관계를 구별하는 변수로 작용하기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말로 해야 되는 거지. 네. 저는 핵심적인 말만 표현하고.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홍보성과와 기업체육 홍보성과 간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셔서 선행연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기존에 찾아본 선행연구이고 최근에 제가 연구 모형으로 채택하게 된 인용하게 된 연구 모형입니다.
김혜영 박사께서 2017년에 제가 생각하는 연구 모형과 유사하게끔 연구 모형을 만들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자체 PR 조직이 지자체 PR 홍보 성과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직 내부의 이제 공중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독립된 걸 설정하셨고 조직 관계 유효성을 이제 종속 변수로 하셨는데 저는 이 조직 관계 유효성에서 밑에 조직 공중 관계성이 결과적으로 이 조직과 이 공중 즉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네. PR이라는 게 네. 지금 자꾸 그걸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뭐냐면 PR이라는 게 이제 여기 그 공중 마켓 공중 커뮤니케이션도 같은 얘기인데 공중 커뮤니케이션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PR이 뭐냐면 그게 퍼블릭 릴레이션 그러니까 공중 관계라는 뜻이에요. 공중 관계. 그러니까 공중 다수 대중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이 부분이고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PR은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이 조직이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라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 브랜드에 대한 정보죠. 그러니까 뭐 기업에 대한 정보 또는 제품에 대한 정보 또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반응. 이게 그죠? 근데 이 이해관계자가 다른 것들은 다른 커뮤니케이션들은 이해관계자가 하나예요. 하나의 집단이라고 이해관계자가. 그런데 PR에서 이해관계자는 여러 가지 집단들이 이해관계자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도 하나 이해관계자 그룹이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이해관계자 그룹이고, 그 다음에 내부의 구성원들도 종업원들, 인플로이도 종업원도 하나의 이해관계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 그 다음에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단체들이 하나의 이해관계자를 형성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그 누구야 그 박사 논문 쓴 거는 뭐냐면 거기 아까 봐보세요. 여기서는 뭐냐면 조직 내부 공중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 내부 공중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요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누구랑 하겠다는 거예요. 요 종업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서는 저 기업체 내부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내부 직원. 그러니까 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종업원. 네, 종업원. 그러니까 종업원이 여기에 있는 종업원이겠죠. 사실은 요 기업 내에 있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PR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 유대감을 좀 강화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PR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게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favorable relationship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내부 관계. 그러면 우호적인 내부 관계를 가지면 이 종업원들이 이 조직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종업원들이 여기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니까 이 직업을 안 떠날 거고, 이 조직을 안 떠날 거고 이런 거라고. 네. 결과 이 반응이라는 게 우호적인 관계의 결과가. 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만족. 그러니까 여기 조직이 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종업원이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 시장이 그 PR 팀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PR에 대한 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런 임파워먼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그 뭐 우호적으로 느끼는 거고, 누가 종업원들이요. 종업원들이 그 조직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직을 안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시민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종업원들과 관계라고. 그러니까 PR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PR을 하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때 내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자체에 내가 PR 역량을 가지고 내가 그 PR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의 PR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PR 활동을 내가 요걸 독립변수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요 PR 활동이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 PR 활동이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김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 여기 PR 부서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게 바로 이거라고. 조직과 요 종업원과의 이 우호적인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소비자니 뭐 정부니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PR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조직 관계라는 것은, 이 조직 관계는 뭐냐면 조직과 종업원 간의 관계. 아까 우호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성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파워먼트가 있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조직 몰입 있고 조직과 공중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이때도 공중은 누구예요? 종업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조직 이 공중을 그 시민 대상 고객으로 생각해요. 네? 그렇게 언급돼 있어서 이 내부 조직원하고 예를 들어 이제 바깥에 기업 고객들 간의 이제 관계성을 조직 공중 관계성으로 설명을 보고 있던데, 그러면 이 조직 공중 관계성이 저는 이제 PR 성과 뭐 척도로 이제 유추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자문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지자체면은 여기에 기업이 아니니까 지자체니까, 지자체면은 여기에 이제 이해관계자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자체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거는 종업원이 아니라. 그러면 시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뭘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기업이 PR을 했으면, 이때는 내가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조사를 누구한테 해봐야 돼요? 시민들. 그렇죠. 그것들은 시민한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종업원을 했으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했겠어요? 종업원한테 했겠죠. 종업원한테. 그러니까 항상 대상을, PR은 대상을 정확하게 짚어야 돼. 대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말이 돼요. 말은 되는데 요거는 괜찮은데 너무 이제 요걸 갖다 쓰면 너무 똑같아 버리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자체 그냥 PR 활동이 아니고 요것도 요 PR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뭐 예를 들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태도를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조직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요 종업원들의 개인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요게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요 개인 특성이 뭘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조절 변수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래서 어디 숙명여대? 일단 지금 여기 숙명여대 논문 보지 마세요. 거기 그 김건희 석사 논문 준대 아니에요. 일단 저도 요 모형에서
조직 내부 공주 개입 특성은 이제 빼고 모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지자체 PR 조직 역량이 PR 성과 이렇게 가게 만들었고 PR 성과 척도로는 PR 조직 공중관계성 김혜영 논문의 제일 마지막에 조직 공중관계성을 좀 인용해서 그러니까 활용하신 이거는 일부만 가져온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논문이 다른 논문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변수 하나만 쓴 거잖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축소하시겠습니다. 더 축소시켜 버린 거잖아 논문을. 김혜영 박사과정 선생님께서 너무 복잡하다면서 이거를 보여줬더니만 좀 간단하게 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게 이 모형이 나왔고 일단 김혜영 논문이 검증 차원에서 하는 것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검증을 왜 해요? 거기 승명에 돼 있어야지. 이거 좀 자문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네.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오히려 자꾸 벗어나는데 이거 뭘 어떻게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매주마다 이제 약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축소돼 가고 있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만의 모조직이 역량이 강화되면은 조직 몰입도가 매개되어서 공부 성과가 커진다라는 결과적으로 공부 성과가 커진다는 데 가점을 뒀는데 그러려면은 지자체 공무원을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의도가 달라서 그때 교수님께도 지적도 받았고 지자체 자치 내부 조직만의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그 모형이 부합되는지 그걸 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려보세요. 조직 역량이 있고 조직 PR 조직 역량이 있고 그러면 조직 몰입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PR 승가인데 요 척도는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측정을 했지만은 공무원 자체에서 느끼는 조직과의 공平관계성 그게 아마 PR 승부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필요를 정했지만 교수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아니 조직 몰입이 들어가서 중간에 조직 몰입이 들어가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중간에.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는 매개 변수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좀 복잡해서 뺐습니다. 아니 복잡해서 뺀 게 아니고 복잡하다고 자꾸 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봐봐 역량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몰입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거기에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안 쓰고 이쪽에만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 역량이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PR의 조직 역량이 높다 그래서 조직 몰입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관계를 그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설명이 돼야 되고 요것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직 몰입이 되면 대외적인 PR 성과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외적인 PR 성과를 물어봐 버리면 요거에 대한 답할 사람과 요거에 대한 답할 사람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처럼 얘기하면. 그리고 요걸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자체는 매개 변수가 아니라 요게 결과적으로 조직 몰입이 될 수는 있어요. 조직 몰입이. 그러면 어찌 됐든 이거를 독립 변수를 바꿔보면 조직 문화, 기업체 차별성은 또 뭐예요? 일단 김혜영 논문에서는 조직 문화도 좀 네. 포괄적이지만 조직 문화를 갖다가 조절 변수를 넣고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어떻게 놨어요? 조직 변수가 놨다는 얘기는 기업체마다 이제 약간 공공성을 띠는 조직이 있고 또는 좀 불리한 조직이 있고 또 아니 그런 식이 말고 거기서 쓴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조직 문화를
어떤 조직문화 어떤 조직문화로 나누어서 썼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술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이론적 배경을 가보세요. 선생님 쭉 가보세요. 아, 그래요? 모양이. 여기 조직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아니 아까 여기 변수 측정 있네. 자,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건 독립변수고 여기 조직 문화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저 기획 논문에 있는 그 조직문에 관한 실증의 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서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전부 다 문화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문화를 어떻게 나눈 거예요? 과업, 휴식, 병정 문화, 그 다음에 강인한 남성적 문화, 과정 중심의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 사람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나눠서 썼냐고. 이 분류 기준으로 1차원적 분류, 2차원적 분류로 나눴고, 아니 이 사람이 논문에 가설에 쓴 거기 아. 조절 변수로 썼다면서요. 아, 네. 네. 그건 조직 유효성이 그 종속 변수. 이거를 이제 조절 변수로 만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까 종속 변수였잖아요. 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제일 이상한 논문이야. 이걸 자 봐보세요. 조직 문화는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조직 문화가 어떤 조직 문화가 조절 효과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 가설. 그러니까 여기 가설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 문화는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여 밑에가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효과를 그 문화적 특성이 어떠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설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논문을 한번 봐보세요. 네. 지금 봐보라고. 설문지일까요? 네, 설문지 한번 봐보세요. 설문지. 조직 문화 여기 있네. 아니 지나버려. 요거잖아요. 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몇 개로 측정했어요? 16개로. 16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6개로 물어봤지만 요거를 문화를 뭐 하겠어요?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몇 개의 변수로 묶었을 거라고. 네. 그래서 무슨 문화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줘야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거기 우리 가설 설정 다시 봐봐요. 아니 요 사람이 썼던 논문에 네. 요거 말고 여기 아니 원래 네. 이게 원래 그 발췌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때 뭘 안 본 거예요. 마지막 2단계만 여러분이 2단계만 보시고 4단계를 안 본 거야. 그러니까 가설이 왜 그렇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논문을 볼 때 읽을 때 요거 논문 1단계는 제목으로부터 우리가
연구 모형 찾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설별로 연구 모형 찾아내고, 세 번째 앱스트랙트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이 가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가설을 세웠는지 그걸 읽어보라 그랬잖아. 그걸 그리고 정리를 해놓으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이걸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논문을 보실 때 그 순서대로, 제가 읽으란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논문 읽는 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논문을 쓸 수 있지. 네. 이렇게 조금씩 찾으면 절대 주제를 못 찾아요. 맞습니다. 그걸 한번 더, 이 사람 거, 한 사람 거 논문이라도 정확하게 제가 읽으라고 한 부분,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가설을 이렇게 세웠는가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가설을 잘 세운 거예요. 네. 읽어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가설을 잘 못 세운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엊그제까지는 많이 그 헤매다가 어제 아침에 이제 요 논문을 찾고 좀 급히 수정을 했는데 좀 더 요 논문을 좀 많이 숙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